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큰물 피해를 입었던 황해북도 운파군 대청리를 찾으시고 이곳 인민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때로부터 한돌시 됐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대청 땅에 새겨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8월 6일이었습니다. 운파군 대청리 일대에 많은 살림집들이 무너지고 농경지들이 침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한남의 운파군 강한 일대의 형사비 앞에까지 오셨으나 범람하는 큰물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운파군 강한리와 대청리 일대를 가슴 아프게 보고 또 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번에 이 피해보고 건설 전투에 인민군대를 동원시킬 것을 결심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다음 날인 8월 7일 이른 새벽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고 아직 물이 빠지지 못해서 감탕이 쌓이고 차오르는 그 물을 해가르시면서 또다시 대청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농장어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 농촌 산림집 건설의 번복이로 태어나게 된 이야기며, 그리고 대청리 인민들이 죄스러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청권 만세를 불렀던 수령과 인민 사이에 일리야 뗄 수 없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이 우리 혁명 역사에 또 하나의 사랑의 일화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큰물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은정 깊은 특별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대청 땅에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 깊은 화폭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큰물로 혹심 피해받았던 대청 땅, 짧은 기간에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훌륭히 전변됐습니다. 오늘도 대청리의 인민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올해의 기어이 다수학을 안아올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큰 물로 절지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 앉았을 땐 정말 앞이 다 보이지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동실한 일동일세대 새집을 지어주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 포선이 1년 전 경의하는 청비서동께서 험한 감탄길을 헤치며 찾아주셨던 그 포선입니다. 그때 청비서동께서는 앞으로 100년의 폭우가 내려도 저씨들과 물길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까지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운파천의 토원지를 든든히 쌓고 지금 장마철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막게 한 사업과 함께 농작물 후반기 생육에 맞는 여러 가지 용량의 입도 비료지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농장원들 모두가 현지도 한돛을 맞는 올해 기어이 만풍을 안아올 열의에 지금 충만되어 있습니다.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백절불굴의 성령정신과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4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인 소환을 받아하는 함경북도와 남포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불타는 결의 안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가 있으니 우리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영예로운 사명감과 그들이 발휘했던 영적 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황사업을 짜오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나서 자란 고향도 지나온 생활경위도 서로 다른 청년들이 우리 당에서 바라는 당의 육아정책을 관철하는 길에 청춘의 자선을 아름답게 새겨가기도 하면서 세포지구 축산기술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미풍들이 날이감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양심의 물음 앞에 저를 스스로 세워보면서
어머니 우리 당의 순간 후대간을 지키는 길이 애국 청년으로서 가야 한 애국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나서 자란 제가 생사한 곳에 가면 어려움도 있고 애로한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소행을 영웅적 소행이라고 하신 영양 정비서 동지의 그 사랑과 믿음이면 뚫지 못한 난관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포시의 많은 근로 청년들과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재연 부문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타는 청춘 시절의 긍지와 보람은 시대와 혁명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일터에서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전 세대 청년들의 투쟁 정신과 투쟁 기풍을 본받아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청춘의 감 높은 삶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지난 기간 시간에 800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로 탄원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150여 명의 청년들이 재연부문으로 또 탄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재연공입니다. 정말 1960년대에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가 미운을 세우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정신을 이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새 세대들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연부문으로 태어나였습니다. 이렇게 젊고 꿀꿀한 동무들을 바꿔보니 정말 반갑고 막 대견합니다. 당이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기 우리 젊은 시절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동무들이 성공을 뽑으니 기둥이 돼서 맨 앞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헤쳐나간다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지칠 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과 동지들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내 고향땅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온 나라를 수리마, 몰리마, 과소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령송구역 올림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나무모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도시 올림 력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나무들은 가로수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관상적 가치를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 단계에서 자기 모양 잡아주기, 나무를 곱게 키우려고 하니까 양묘공들이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례를 둔다면 수삼나무 같은 거 2m 내지 3m 되는 수삼나무는 나무 밑둥에서도 80cm 정도까지 필요 없는 죽가지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누러진 해아나무인데 일반 해아나무에다가 좁을 해가지고 모양을 누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좁은 장애도 했습니다. 일단 좁을 하게 되면은 옆으로 가지는 퍼지는데 더 높이는 안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높이 가로수로 심을 경우에는 2m 정도 자랐을 때 거기서 좁혀주고 공원이나 유원지에 심으려면은 50cm 정도에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력포구역 산림경영소에서도 나무의 사lum률을 높이고 충실하게 자리우기 위한 사업을 자체의 실종에 맞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매장 토양 조건으로 보면 한성을 좀 띠고 있고 그다음에 습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종 배치에서부터 우선 품종별 자기 그 토양 조건을 고려하여 진흙 성분이 많은 이 땅에는 넓은 잎나무를 배치하여 그 나무의 사lum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문나무 비배 관리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본다면 나무에 대한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소독 사업을 첫째로 봤습니다. 5월 초부터 소독하기 시작하는데 월별로 소독 농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인재 강국화 구상을 높이 받들고 김보연 대학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관리 일꾼들을 육성하고 재교육하는 대학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올해 교수 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육신하고 또 교육 적응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서 우리 학생들이 실무적 자질을 한 계단 끌어올리는 것을 이거 총적 목표로 지향시켜서 나갑니다. 재해성 기후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농기술 방법들과 현실에서 농장 관리 일꾼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집행해야 할 이런 문제들을 대과목에 반영했습니다. 양정부문, 재정회계 부문을 비롯해서 6개의 과목을 새로 개척하고 또 수백 건에 달하는 교사안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단위들에서 계절적 조건에 맞게 토끼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천 마리의 토끼를 기르고 있는 평양 기초식품 공장입니다. 토끼를 잘 기르자면 계절별에 따르는 토끼 특성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사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토끼는 항온체 동물이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므로 온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 온도가 18도 내지 20도입니다. 여름철에는 토끼가 모기를 적게 먹기 때문에 적은 모기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외로부터 실내로 우리를 옮기고 토착 미생물군에 의한 토끼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실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경대구역 식료품 종합상점에서도 토끼 기르기에서 좋은 경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토끼를 처음으로 기르기 시작했을 때 정말 폐사율이 높고 다음 토끼를 기른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난간에 봉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힘든 문제는 토끼 풀보장과 다음 그 폐사율을 줄이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콩이 단백풀들을 정하는데 모기 보장을 위해서 이 상점 주변에 그 땅을 걸고 가지고 여기 이제 토끼 모기 풀을 조성했습니다. 새끼를 낳은 이후 한 30일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이 항생제를 똑똑 입에 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병 견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독에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쑥을 이용해서 불을 지펴서 이 연기를 쏘여주니까 이 공기가 정화되고 폐사율을 낮추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토끼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종주시 안의 여러 단위들과 가정들에서도 실종에 맞는 토끼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끼는 한 배에 8마리 내지 10마리 새끼를 낳는데 번식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토끼 모기 해결해서 이제 자연풀에 요구해 가지고는 토끼가 요구하는 모기자량을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끼사 주변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자주꽃짜리 풀, 그다음에 단백초, 왕사라고 이런 풀을 심어서 하루 모기량이 7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4번 수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100톤 이상의 모기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량 가치가 높은 재배 모기풀이라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 건조시킨 다음에 모기로 이용합니다. 한편 토끼 기르기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안리 리옥실 노인의 가정에서도 토끼를 많이 길러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토끼를 많이 기르고 죽이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먹이서 죽이는 일이 없는가 이런 의도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마철에 특별히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 장마 오간에 이런 때는 풀을 기본이고 높은 배치를 걷어서 먹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들풀을 하는 경우에는 밑에서 10cm 이상 올려서 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토끼한테 준단 말입니다. 토끼 모기 자체에 기생충 오염이 없는 부위를 먹이는 것으로 됩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개국교양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평양교통운수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개국교양 사업은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사업이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개국교양제를 가지고 독보나 진행하고 해설당나 진행하는 식으로 교양사업을 대체하였습니다. 이번에 당조직의 지도 밑에 유대성 교양, 충실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 교양의 활력을 집중하면서 개국교양사업에서 준안을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동맹 일꾼들부터가 자기 친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써서 발표 모임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들이 겪은 이야기여서 그런지 그 실효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런 경험의 터대에서 학반의 모든 학생 청년들이 글도 써보고 또 발표 모임도 해보면서 교양사업을 해봤는데 정말 기국교양사업에서 근원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로 됐습니다. 사회과학원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중앙계국교양관 강사들의 이동 강의를 의있게 조직해서 모든 청년들이 언제나 높은 혁명의식,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0년 원수들은 2달도 안 된 어린애를 새끼줄로 묶고 축구공처럼 내굴렸습니다. 정말이지 원수들의 발밑에서 애처롭게 우는 어린애의 목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계급적 자각을 순간이나마 잊고 산다면 또다시 원수들의 발밑에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히고 죽음을 강요당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비드19의 전파 상황이 의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6일 현재 전 세계 감염자 수는 2억 234만 5,900여 명, 사망자 수는 428만 9,5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의 확산으로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 지난 5일 하루 동안에 5,042명이 감염됐는데 앞으로 그 수가 1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도쿄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감염자의 약 90%가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사이다마현과 지바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에서 긴급 사태가 선포됐으며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에서는 긴급 사태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도쿄신문은 국내에서 대류행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선명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의 유입 후 감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7월 말 남경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전국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시가 긴급 대응 태세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8월에 진행하기로 돼 있던 대규모 회의와 졸라매들을 취소했으며 1차 접촉자와 2차 접촉자들을 찾아 격리시키는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경과 정주 등 여러 지역에서는 위험지역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행 금지 등 철저한 방역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북성에서는 긴급 대응 제도를 신속히 가동했으며 운남성에서는 성횡단 관광활동을 잠정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에서 40년 내 최악의 열파가 지속되는 속에 산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3일 하루 동안에 전국적으로 80여 개소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4일에는 110여 개 장소에서 산불이 타번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아테네의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가장 크고 위험하며 이러해서 주민지대들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전력망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45도씨에 달하는 고온과 센 바람 때문에 진화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긴급 경보령과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다음, 튀르키예에서도 들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들불로 진압에 동원됐던 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면적의 수림과 농경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들불과 관련해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다음, 방글라데시의 북부 지역에서 4일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파드마 강에서 수십 명을 태운 배가 벼락에 맞아 17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가물철에서 장마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벼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명천에서는 오후 한때 시간당 31mm의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과 장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와 라선시,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릴 곳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8월 8일 일요일, 음력으로 7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강한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이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강원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중급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먼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조선동해에서 2 내지 4m로 넘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농업,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